보기를 참고할 때 겉하지 설화와 윗글을 비교한대. 자, 요 윗글이 왕수제 취득 용녀 설리라고 하는 제목이거든. 자, 일단 요 제목부터 좀 난해하기는 하죠. 자, 제목이, 자, 끊어읽기는 요렇게야. 왕수제 취득 용녀 설이야. 자, 고전 이제 산문 내지 설화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자, 왕수제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자, 요 사람이, 자, 태조 왕건 있죠? 자, 이 태조 왕건의 부친이래. 자, 고려 건국 시조인 왕건의 아빠랍니다. 자, 이 아빠가 취득을 해요. 자, 얻어. 자, 용녀라고 하는 여자를 얻는 이야기다라고 보면 돼. 자, 근데 이 용녀를 어떻게 이제 이어받냐면, 자, 요게 겉하지 설화라고 하는 이제 설화, 고전 설화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요게 뒷내용도 더 있기는 한데, 이 겉하지 설화가 삼국 유사에 실려 있고, 신라 이제 진성여왕 때, 자, 그때 이제 써진 작품이래요. 자, 작품인데, 이 겉하지 설화, 그리고, 왕수제 취득 용녀설. 자, 그리고, 자, 하나의 이제 설화가 또 있는데, 자, 작제건 설화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얘네 셋은 굳이 말하면 이제 고려 왕조의 건국의 자, 정당성과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뭐랑 좀 유사해 보여요? 주몽신화랑 좀 유사해 보이지. 주몽신화도 활을 잘 쏘는 주몽의 신성성, 그리고 주몽의 핏줄이 자, 3대로 걸쳐져서 하늘의 자손이다. 자, 요런 걸 이제 강조하는 이야기였는데, 자, 마찬가지야. 자, 고려도 새로운 왕조가 이제 탄생을 했잖아. 그러면은, 자, 이 왕조가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 자, 그 건국에 대한 정당성을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자, 그래서 그게 겉하지 설화, 왕수제 취득 용녀설, 자, 그리고 작제건 설화까지. 이 작제건 설화는 누구더라? 그 왕건의 이제 할아버지까지 얘기를 해요. 왕건의 할아버지, 왕건의 아빠. 자, 겉다지는 그러면은, 자, 왕건이냐? 자, 그건 좀 읽어봐야 되겠는데. 자, 일단 보세요. 자, 왕수제 취득 용녀설은 고구려의 건국 설화인, 자, 겉하지 설화를 서사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작품으로, 자, 겉하지 설화의 기본적인 서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자, 이런 거 체크해 둡시다. 자, 겉하지 설화의 기본적인 서사 구조를 유지를 한대요. 자,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내용을 바꾸거나, 자, 추가한 작품이다. 자, 그러면은 이 겉하지 설화의 기본 구조를 읽은 다음에, 자, 우리는 왕수제 취득 용녀설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겉하지 설화랑 유사하거나 차이가 나는 지점이구나. 자, 그런 걸 표시해가면서 읽으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윗글에 제시된 부분에 해당되는 겉하지 설화의 서사 구조는 아래와 같대. 봐봐. 자, 겉하지가 탄 배가 곡도라는 섬에 닿자, 자, 풍랑이 크게 일어나 당나라로의 항해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자, 일단 당나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겉하지가 탄 배가 있을 때 이 겉하지 사람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 자, 노인이 꿈에 나타나, 자, 노인이 꿈에 나타나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섬에 남기라고 말한대.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도 이제 주몽이 조금 연상이 되죠. 자, 활 잘 쏘는 사람이 요때도 중요했나봐. 자, 그래서 섬에 남을 사람을 고르기 위해 선원들은 나무 조각에 이름을 써가지고 물에 던졌는데, 자, 겉하지의 이름을 적은 나무 조각만 물에 가라앉아요. 나머지 애들은 다 둥둥 뜨는데 얘만 가라앉아. 자, 어쩔 수 없이 겉하지가 섬에 남게 된다. 그러면은, 자, 이 겉하지가 바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추론이 가능해. 왜? 얘가 섬에 남았잖아. 그죠? 자, 그 다음, 자, 배가 떠나자 홀로 남은 겉하지에게 한 노인이 나타나. 꿈에서의 그 노인인가 싶습니다. 자, 자신이 서쪽 바다의 신이래요. 자, 쉽게 말해 우리 용왕이라고 해보자. 자, 이 용왕이라고 밝히며 자기 자손들을 괴롭히는 종을 활로 쏘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이런 초월적인 존재가, 자, 인간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자, 자기 자손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는데, 자, 이 중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대요. 자, 얘를 활로 쏴가지고 좀 죽여주면 안 되냐. 자, 이런 부탁을 했는데, 자, 활솜씨가 뛰어난 겉하지가, 자, 중을 활로 쏩니다. 자, 그래서 중이 죽었는데, 승려를 죽였나요? 싶기도 하죠. 자, 근데 이 승려가 사실은, 자, 늙은 여우. 자, 둔갑한 늙은 여우로 땅에 떨어져 죽었대.
자, 이게 이야기의 끝은 아니고요. 자, 이 이야기 뒤에 아까 우리 그 서쪽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 이 노인 용왕 있죠. 이 용왕이 크게 감사를 표하면서 얘한테 누구를? 자, 자기의 딸, 자, 용녀를 내려다 줘요. 근데 지금 왕수제 취득 용녀설에서 했던 저 제목으로 지금 겉하지서라 설명하고 계신데요. 자, 이 내용도 유사하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용왕의 딸과 자, 결혼을 했다. 자, 결국 신과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고려를 건국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라고. 자, 그래서 겉하지설화의 내용을 자,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 번 더 자, 설명을 드리면 자, 왕수제 취득 용녀설, 겉하지설화, 작제건설화 자, 이런 친구들은 자, 죄다 자, 무엇 때문에 자, 얘네들은 전부 자, 고려 왕조의 자, 신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자,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상사가 일행에게 말했다. 자, 우리 고전 작품은 시점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인물은 좀 체크를 해두자고. 자, 상사, 자, 일행. 자, 하늘에 바람 한 점 없고 바다엔 작은 파도 하나 없는데 자, 이런 뜻밖의 변고를 당해 사흘 동안이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자, 이를 어찌하면 좋냐? 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봐. 자, 배 안에 있던 한 사람이 말합니다. 자, 그 사람이 뭐래? 자, 이는 필히 해신이 우리를 가로막고 장난하는 거다. 자,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면 당장 길을 갈 수 있을 거다. 자, 상사는 그 말을 옳게 여겨가지고 이에 목욕제기하고 제문을 지어 고함지 제문을 갖추어 제사를 지냈는데 변화가 없어. 자, 다시 두 번, 세 번 제사를 지내봤는데 역시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사정이 이러하니 일행 중에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이 없었대. 자, 상사가 그래서 물어. 정성을 다해 기도를 했는데 왜 이처럼 효력이 없고 이를 어쩌면 좋냐? 라고 하니까 자, 이때 자, 우리 왕수제 나왔죠? 자, 왕수제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는 분명 일행 중에 부정한 자가 있어 함께 갈 수 없으므로 해신이 우리를 가로막고 장난하는 것일 겁니다. 자, 부정한 일을 찾아낸 다음 버려두고 데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희롱하는 일이 바로 없어질 것입니다. 자, 잘 봐. 우리 아까 이제 그 겉하지설화의 내용이 이제 수정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자, 비슷한 부분을 한번 봐봐. 자, 부정한 일을 찾아낸 다음 자, 버려두고 데려가지 않는다면 이래. 자, 지금 이 사람들 자, 어떤 섬에 있고 어떤 섬 근처에서 앞으로 뒤로도 못 가는데 자, 이 섬에 버려두고 가지. 자, 아까 우리 겉하지설화에서는 겉하지가 섬에 남았죠. 그치? 자, 그러면은 이 부정한 일을 찾아내서 섬에 버려두고 가자라고 하는 서사까지 조금 유사해. 자, 그래서 상사가 말합니다. 자,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내서 버리고 간단 말이냐? 라고 하니까 수재가 알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윗옷을 잡고 자, 해신에게 이렇게 고하면 됩니다. 영험하신 신의 밝은 계시를 알고자 저희 옷깃에 이름을 써서 바다에 던지려고 합니다. 자, 가도되는 사람은 사람의 옷은 물속에 가라앉혀 보이지 않게 하시고 갈 수 없는 사람의 옷은 물 위에 띄워 가라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이게 뭐랑 유사해요? 자, 윗옷의 옷깃. 자, 이 친구가 아까 겉하지설화에 나왔던 자, 나무 판자죠. 자, 나무 판자에 이름을 써가지고 자, 거기서 가라앉느냐 뛰어오르냐 자, 요걸 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자, 미묘하지만 요것도 좀 다르다. 자, 봐봐. 자, 가도 되는 사람의 옷은 가라앉히고 자, 갈 수 없는 사람의 옷은 물 위에 띄운대. 자, 아까 겉하지설화에서 겉하지만 물 위에 둥둥 뜬 게 아니라 혼자 가라앉았거든. 나무 판자는 원래 물에 뜨잖아, 그치? 근데 겉하지 것만 가라앉았다. 요게 좀 바뀌었어요. 자, 근데 바뀐 것 자체에 의미가 있지는 않아. 자, 영험하신 뜻을 보여주시면 마땅히 가르침대로 거행할 겁니다.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상사가 말했다. 자, 그 말에 묘리가 있구나. 자, 이에 모든 사람이 수재의 말대로 윗옷을 벗어 순수 그 옷깃을 잡고 기도한 뒤 옷을 물에 던졌다. 자, 모든 옷이 곧바로 가라앉았는데 자, 유독 수재의 옷 하나만이 물 위에 떠서 가라앉지 않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해 주는 거지. 자, 아까 우리 겉하지라고 하는 사람이 자, 홀로 자, 둥둥 뜬 게 아니라 가라앉아가지고 섬에 남았던 것처럼 왕수재 혼자 자, 물에 떠서 가라앉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자, 이 겉하지랑 유사한 포지션이 자, 바로 왕수재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부사이야 모두가 의아하게 여겨가지고 수재의 옷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자, 근데 돌이 수재의 옷 위에 있었건만 옷은 끝내 가라앉지 않았대. 자, 일행 모두가 고개를 돌려 왕수재를 계속 쳐다보는데 상사가 수재에게 말합니다. 자, 네 말대로 옷을 던져보았는데 유독 네 옷만이 물 위에 떠서 끝내 가라앉으라는구나. 자, 이를 어쩌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요. 자, 당황스러운 거지. 자, 이렇게 제안을 한 사람이 왕수재였는데 왕수재 지가 걸렸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벌칙을 할 사람 뽑읍시다. 여기서 이제 뭐 이 강의실을 청소하고 갈 사람 우리 제비 뽑기로 이제 뽑자 이랬는데 민결이가 쌤 저희 제비 뽑기로 이거 뽑아요라고 하니까 지가 걸린 거지. 제안한 사람이 걸리니까 조금 곤란해는 해요. 자, 그러면은 자, 요 부분까지 자, 수재가 대답을 합니다. 자, 이는 신이 초래한 일입니다. 자, 제 운명이 그렇다는데 자,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 제가 이번 사행에 따라 오기를 자청했던 건 중국 수도의 장려한 모습을 보고 대장부의 우울한 심사를 풀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지금 해신이 길을 막고 장난을 하니까 제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냐. 자, 이제 저는 바다에 빠져 죽겠지만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 이 이제 왕수재를 자,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사신일행은 말리길을 무사히 다녀오셔서 임금의 명을 욕되이 하지 않으시기만을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자, 몸을 날려 바다로 뛰어들려 한다. 자, 제물로서 자, 희생을 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어서 죽으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밑에 자, 중략부분 줄거리. 상사와 일행은 바다로 뛰어들려는 왕수재를 만류해 자, 가까운 섬에 내려주고 떠납니다. 자, 여기도 섬이 나오네요. 자, 섬에 도착한 왕수재는 대숲 사이로 난 길을 따라가다가 초가집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자, 노인. 아까 우리 겉타지설화에서도 노인이 있었잖아, 그치? 근데 이 노인이 뭐였죠? 용왕이었지. 겉타지설화에서는. 자, 그런가 볼까요? 자,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자 노인은 불을 붙여 등을 켜고 앉더니 한숨 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수재는 잠깐 이 늙은이의 말을 좀 들어보. 자, 나는 본래 속세 사람이 아니라 서해 용왕의 아들이다. 조금 달라졌어. 자, 용왕은 아니고 용왕의 아들이래. 그래도 신적인 존재 같아요. 자, 불행히도 이 섬에 사는 3000년 묵은 구미호가 자, 아까는 그 중이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했죠. 자, 그 포지션이 구미호야. 자, 내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 닷새 동안 일전을 벌였지만 자, 늙은 내가 구미호에게 대항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수재의 귀신 같은 여기 자, 활솜씨. 자, 똑같아요. 자, 겉타지랑 왕수재가 똑같은 게 자, 어떤 자, 초월자의 자, 부탁을 받는다. 자, 부탁을 받음. 자, 근데 그 초월자의 부탁을 받은 이유도 자, 활쏘기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야. 자, 요게 이제 왕수재도 겉타지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래. 자, 그걸 좀 빌렸으면 하오. 자, 나를 좀 도와달라고 수재를 이런 궁벽한 땅에 모셔오게 했으니 참으로 미안하고 죄송스럽기 그지없소이다. 수재가 물러앉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는 속세의 천한 사람이고 선생께서는 용궁의 귀한 아드님이신데 자, 어찌 감히 한자리에 나란히 앉을 수 있겠냐. 자, 게다가 저는 원래 아무 재주가 없는 사람이니 어찌 감히 선생의 청을 감당할 수 있겠냐. 자, 겸손이죠, 겸손. 자, 그래서 노인이 말합니다. 자, 수재가 신궁, 활을 잘 쏜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거늘 겸손이 지나치시군요. 모레가 구미호와 싸우기로 한 날이요. 자, 수재께서는 한번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고 이 늙은이를 위험한 처지에서 구해주시길 바라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간곡히 청하니까 거절을 하진 않죠. 자, 하지만 지금 활도 없고 화살도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다 준비해놨어. 자, 그러고 자, 밤이 깊어 피곤해지자 각자 잠자리 듭니다. 자, 잠에 골아 떨어져 날이 새는지도 몰랐고요. 자, 오후가 됐는데 종소리, 북소리, 피리소리가 들려. 자, 이 소리가 되게 이제 인간 세계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수재가 노인한테 물어요. 자, 이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이 말을 찌푸려. 왜? 자, 이게 자, 이 왕수재한테는 되게 신기한 소리로 들렸는데 자, 찌푸림에 대답을 하는 건 그 소리가 나한테는 듣기 싫은 소리라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뒤에 볼까요? 자, 이게 요사스런 구미호의 지시래.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자, 일기 요물일 뿐인 여우가 어떻게 이런 신선의 음악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자, 저 구미호는 변화무쌍해 귀신이 되었다가 인간도 되고 바람 부르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자, 앞에 있는가 싶으면 언젠가 뒤에 있기도 하니 자, 실로천하의 요물이 돼. 자, 지금 이리로 오는 게 분명하니 수재도 곧 보게 될 거예요. 자, 조금 있으니 물러거라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옵니다. 자, 수재가 몸을 숨기고 바라보니 부인 한 사람이 임금이 타는 가마 위에 앉아 있었다. 자, 변화무쌍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자, 이 부인
한 사람. 자, 동그라미 쳐볼까? 자, 요 인물은 누구겠냐? 구미호일 거야. 자, 둔갑한 구미호일 건데, 자, 휘장을 살짝 열어젖히고 있어서 그 얼굴을 보니까, 어우, 졸라 이뻐. 자, 그래서 밑에 위험 있는 의장이며 온갖 물건과 의식이 임금이 출입할 때와 똑같습니다. 자, 어여쁘게 단장한 시비들이 앞뒤를 에워쌌고 기치와 창검이 좌우로 빽빽이 늘어서 있었는데, 자, 피리 불고 북치는 이들 모두가, 자, 그럼 피리 불고 북치는 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자, 구미호가 확실하죠. 자, 그리고 이제 악기 연주하는 이들 모두가 아름다운 미녀들이래요. 자, 수제가 노인한테 저게 진짜 요망한 여우들 맞아요? 라고 하니까, 자, 그렇다면 빨리 활과 화살을 갖다 주세요. 가마위의 부인을 쏴 죽여야겠으니. 안 돼요, 안 돼. 지금 활을 쐈다가는 한 번에 100발의 화살을 쏜다 한들 한 손으로 다 막을 거다. 네가 활 쏴봤자 안 될 거다. 자, 그렇다면, 자, 내일 싸움에서 저와 같은 사람이 10명이 있다 한들 화살을 모조리 막을 건데 제가 어떻게 잡죠? 라고 얘기를 하지. 자, 내일 나하고 한창 싸울 때는 저 요물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 거니, 자, 화살이나 돌이 날아드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거다. 네, 무슨 말이에요? 자, 나랑 싸우는 도중엔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그때는 방어를 못할 거다. 자, 그 틈을 싸서 이제 타서 명치를 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거다. 내일까지 기다리자. 자, 이튿날, 자, 과연 요망한 여우가 많은 군조를 거느리고 와서 싸움을 겁니다. 자, 노인은 수제에게 거듭 부탁을 하고는 싸움하러 바다로 나갔는데, 자, 마치 바다 위를 평지발 듯 다녀요. 자, 수제는 화살을 매기고 시위를 잔뜩 당겨 부인을 쏘려 했지만, 자, 부인의 얼굴이 너무도 아름다운 것을 보고는 차마 화를 쏠 수가 없었대. 자, 수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거 사람이다. 여우가 둔갑을 한다고 어찌 저렇게 될 수 있겠나? 사람이 사람을 쏴 죽여서야 되겠는가? 자, 결국 활을 쏘지 못한 채, 자, 손을 풉니다. 자, 곧이어 노인과 부인은 한바탕 큰 싸움을 끝낸 뒤 각자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요. 자,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아닐까? 자, 우리 겉하지 설화에서는 그 여우를, 그 중을 쏴서 죽이고 그게 둔갑한 여우라는 게 드러났지. 자, 근데 얘는 활을 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 구미호를, 자, 죽이지, 자, 못했다라고 하는 서사적인 차이는 있어요. 자, 지금 수록된 건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수록된 부분까지 이해를 해주면 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겉하지 설화와 왕수제 취득 용녀설이, 자, 왜 서로 묶여서 등장을 했냐? 자, 아까 설명했듯 이제 고려 왕조의 신성성과 이제 정당성을 반복 서술하는 거예요. 자, 이 왕수제 취득 용녀설도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언젠가 용녀를 취득하거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놓쳤지만, 자, 다시 이제 영웅적인 활약을 하고, 자, 취득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나라를 건국하는 데 도움을 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아빠 이야기, 본인 이야기. 자, 그리고 할아버지 이야기인 작제건 설화까지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는 서사는 고려 왕조가 그만큼 신성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용비어천가 같은 그런 이제 악장 노래에서도 조선 건국이 이제 태조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태조 이전의 왕조들도 같이 찬양하거든. 그 조선의 뿌리를 만들 수 있는 그 기반이 된다라고 해서, 자,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